준영이에 대해서 좀 더 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많이 불쌍했어요, 준영이가. 네. 특히 좀 많이 저는 안타까웠던 게 그런 면에서는 여다경이 약간 다듬어 이렇게 언급해 주긴 하지만 어른들 싸움에서 너가 그렇게 된 게 좀 미안하다. 그렇지만 우리 잘 사이좋게 지내보자. 여다경 다른 의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은 좀 진실되게 보이니까 이준영은 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혼하면 뭐 현재 진행형으로서 나중에 성인까지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또 대부분 이혼 가정이 문제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춘기 때 보통 한 10%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혼 가정에서는 사춘기 때 한 38%까지도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 준영이는 아버지, 어머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거를 겪었으니 이 이준영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함이 초등학교 때는 울고 이혼하지 마 이렇게 엄마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불쌍하게 울다가 중학교 때는 힘이 생기면서 나도 이 분노를 어찌할지 몰라서 네 가지 없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준영이는 행동이 이해는 되지만 준영이도 역시 사고는 치게 되면서 어른들이 기준에 그냥 막 봤을 때는 네 가지 없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 얼마 전에도 뭐 경험했지만 심지어는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열 몇 번을 집을 나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얼마 전에 경험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이들이 겪는 혼란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고 대개는 두 가지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두 사람을 다시 접착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헤어졌다. 그래서 다시 이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또 내가 이 가정을 망쳤다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대부분은 억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감정을.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둘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억누르고 그래서 정상적인 돌봄의 욕구까지도 모두 다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 흔히 진료실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얘가 엄청 어른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짠하고 속상하죠. 그게 엄청나게 억누르고 죄책감이 심한 상태에서 자기의 기본적인 돌봄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도 모두 힘든 걸 모두 다 억누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한번 뭔가가 건드려지면 팡 터지는 게 지금 준영이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제 갑자기 이제 분노 폭발이나 도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혼 과정 중에 있고 하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아이를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애한테 아빠 욕을 막 해요. 자기 편이 돼달라고. 그리고 아빠는 엄마 욕을 막 해요.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중간에 불안하고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지붕, 우리 집의 지붕이 이제 막 깨지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거라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거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불안.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냥 내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욕을 막 하고 상대방이 욕을 막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뭐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이제 이걸 결정하려고 또 막 그렇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아이들의 그 불안과 우울을 엄청 많이 악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절대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부의 세계에서도 이제 그 준영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라는 존재가 어떤 둘의 사랑의 거의 최종 산물 같은 존재잖아요. 사랑을 거의 증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존재인데, 약간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 준영이가 약간 전리품처럼 쓰여지는 거, 도구화가 되어서 쓰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선우도 이태호랑 원래 준영이의 애착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남편한테 그거를 뺏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이를 좀 몰아붙이고, 또 그 아이 앞에서 남편이 자신을 때리는 장면을 연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태호는 전 와이프였던 지선에게 모든 걸 뺏기 위해서 준영이를 다시 뺏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역시 여다경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뺏어오고 싶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근데 그 우리 진료실에서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이를 이혼 협상에서의 좀 유리한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의사를 묻지 않고 먼저 데려가거나, 혹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의 협상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이들 정신 건강에 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영이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유로웠던 여다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가해자 역할, 한 집안을 파괴했던 가해자 역할로 비난을 받아 마땅치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또 회가 진행될수록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은 여다경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다경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나중에는 또 여다경도 역시 괴로움을 겪고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죠. 여다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줄 선생님 계실까요? 예쁘더라고요. 아, 예뻐요. 네. 젊고 예쁘죠. 네. 중요한 요소는. 네. 젊고 예쁘고 돈이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태호가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애성 인격을 갖고 있는 이태호가 여다경이 갖고 있는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예요. 고려하고 행동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선우하고, 그러니까 원래 본부인과 이제 새로 바람을 핀 새로운 애인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는 판타지는 가정을 깨지 않고 바람만 피는 것이 대부분의 판타지죠. 네. 대부분의 그런 것을 원하죠. 네. 근데 이태호는 지선우가 가정을 파괴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여다경이랑 실제로 결혼까지 가버려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진료실에서, 저는 진료실에서 봤을 때 자기 결혼 생활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들을 더 많이 봤어요. 네. 결혼 생활은 안 깨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태호는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여다경의 어떤 배경, 장인,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외모나 젊은 나이,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됐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태호한테 이용당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이용당한 그런 측면이 있죠. 여병규도 그렇고, 이제 여다경의 엄마인 엄효정 역도 그렇고, 이제 딸을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인형 같이 취급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뭐 극 설명에서도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무용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거라면 이제 자녀한테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 세상 혼자 살아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그냥 세상 물정 몰라도 되고 내가 다 지켜줄게. 다 지켜줄게. 그냥 행복하기만 해. 이를테면 이제 그런,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고 아이에게 바라는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인형이나 화초 같은 느낌으로 상대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여다경이 보이는 태도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이제 그 여우회라는 그런 모임 안에서도 난 배포가 큰 여자야. 뭐 이를테면 남편의 자식까지, 그러니까 의붓 자식까지도 품을 수 있는 난 그런 여자야, 이런 식으로 인정을 되게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부모님에게 너무 어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너는 원하는 건 네가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어쨌든 좀 인정받고
갖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일단 있으면 아니, 좋겠는데.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자녀를 키울 때 너는 아무 걱정 안 이런 부모들 많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너는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부모님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그죠? 네. 저 너무 수동적으로 키운 거죠. 그 여병규, 엄효정 이 부모가. 네. 그래서 아마 능동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남자인데 아빠가 여병규 회장이 다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제공해주고 굉장히 사랑해주고 뭐 그 엄효정 엄마가 표현하기로는 이 사람은 딸이 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막 죽는 신용가. 네,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많이 뭐 얘기가 되긴 했던데 이태호가 그렇게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다른 그냥 또래 남자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시껄렁하게. 네, 하찮은 자기 또래 남자들보다 이태호는 되게 뭔가 이룬 것 같아 보이고 또 아버지잖아요, 한 집안에. 그래서 아마 거기서 느끼는 자기 아버지 같은 포스가 아니라 어떤 그런 감정을 느껴서 더 사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까지 다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 정신건강 챙기기 위해서 네. 여러분 곁에 있는 동네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 방문해 주시면 이런 우리가 가정 내에 있는 힘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같이 옆에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